보통 이제 이 공부를 하면은 이걸 엄청나게 강조해요. 이걸 강조하는 바람에 뭘 놓치느냐 하면 자축, 인묘, 진 이 글자를 놓쳐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이라면 수, 양에 속하는 거. 그리고 이걸 뭘로 이해? 자는 지압 보고 뭐로 이해를 한다고 해? 양에 속하는 수로 이해를 하려는 거죠. 첫날에도 강조를 했지만 뭐라고 해? 이 학문은 오행학이 아니다 했죠. 오행학은 이거 간지학이죠. 간지. 정확하게 말하면 간지의 표현에 의해서 기운이 오고 가는 것을 정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오행을 강약을 따져서 정하는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 하면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도전을 많이 봤는데 축은 어디에 삐리 보고 토다 이거부터 공부를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요게 좀 간단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자하고 축하고 글자 그 자체로 그대로 이해를 하는 거죠. 단 뭐 뜻하고 음이 가득하고 양이 하나 일어난 성질의 것을 자라하자. 새끼라는 뜻이죠. 새끼. 자식을 할 때 뭐라 해요? 자궁. 그죠? 그 자궁 속에서는 뭐가 나와요? 우리 오행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자궁은요, 수입니다. 그걸 와무소 이란 말이에요. 자궁에서 수만 있는 게 아니죠. 만물이 나와요. 만물. 그렇죠. 아기 낳아보면 어떻게 생겼어요? 아기를 낳아보면 털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그죠? 오만 거 다 있죠. 뼈다구도 있고. 근데 이게 수라고 공부하면 어떻게 돼? 자가 수라고 공부하면 이 자를 못 보는 거예요. 자. 이 자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만물이 극도로 움츠러가지고 어떻다고 움츠러가요. 안에 정보를 지 자신의 특질의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요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정다음에 뭐예요? 자, 그죠? 그 다음에 자, 그죠? 그 다음에 원자라는 제일 핵심이 되는 최초의 특질을 지니는 단위. 이게 이 자자를 푸는 거죠. 이렇게 만물이 다 자궁에서 나오는데 어떻다고 해? 그 안에는 요래가 있지, 그래. 그렇죠? 애가 어찌 생겼다고 해? 이렇게 보면 나오죠. 요만하다가 나오니까 자, 요렇게 있는 요래 웅크려 있는 요 모양을 뭐라고 한다? 자라 한다는 거예요. 자라. 자는 수가 아니다 이 말이다. 그래. 자는 수가 아니다. 그래서 자꾸 이 오행적으로만 글자를 익혀버리려고 하면 뭘 놓친다고 해요? 실체를 다 놓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공부하라는 거죠. 요거 보지 말고 자는 자대로, 축은 축대로, 인은 인대로. 인하고 묘하고 뒤에 사주 공부를 해나가면 뭐를 배우느냐면 갑, 을, 인, 묘. 이건 다 뭐다고 해요? 오행적으로 목이다. 그것도 모르요. 뭐가요? 그런데 실제로는 갑하고 을하고 인하고 묘하고 싹 다 달라요. 싹 다. 이걸 다르게 취급을 안 하면 말짱꽝이다. 말짱꽝. 오행 공부 말짱꽝이에요. 그래갖고 요걸 하면 이게 목인데 이렇게 하다가 보면 더 설명하면 그렇게 돼야 되는데 목생화가 돼야 되는데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오행으로 이해를 하지 말고, 예. 그대로 갑, 을, 인, 묘 다 따로 옵니다. 다 그 성질이 다르다. 다르다. 그래서 오행으로 자꾸 붙여서 해석하는 것은 오행적인 속성을 따보기 위한 것이지 실체를 보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간지 그대로 바꾸라 이 말이죠. 간지 그대로. 자, 그래서 뭡니까? 글자 자체를 이해할 때, 자, 묘를 하나 이해하고 싶다. 자, 양의 순서로 1, 2, 3, 4. 양이 넘치니, 그죠? 양이 넘치죠. 사양이죠, 그죠? 사양인께 어떻게 한다고 해요? 사양인께. 이잖아요, 이렇게. 토끼는 뛴다. 깡총이죠, 그죠? 깡총. 뛴다, 이게 뛴다. 양이 넘치니까. 음이 넘치니까 막 기잖아요. 이게 아까 여기 있었죠. 그죠? 지생에서 음이 넘치니까. 그죠? 막 기잖아요. 그죠? 축이 있으니까 그정 이래 되고. 그 다음에 인에 이르러서 뭐예요? 삼양삼음. 삼양삼음에 이르니까 활동력이 제대로 받아지고. 그 다음에 토끼는 뭐예요? 양이 넘친 게 띠댕이죠. 그 다음에 뭐예요? 쥐는 양이 5개 되니까 대체로 어떻게 하더라고요? 엎드려 있다가 갑자기 승천이죠. 그죠? 승천. 갑자기 하늘로 막 기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육양. 양이 6개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발이 없는데도 막 돌아다니는. 정말 신기해요. 그죠? 발이 없잖아요. 발통도 없는 게 다행이에요. 발통도 없는 게. 자, 음이 하나 일어나 있으니까 뭐예요? 음이 하나 있으니까 뭐예요? 퍼뜩거리고 돌아다니죠, 그죠? 오가. 그 다음에 미가 되니까 내나 마찬가지 양이 넘치죠, 그죠? 양이 넘치니까 어떻다고 해요? 이 염소 잡을 때 봤습니까? 염소. 염소는요, 성질 기체우면 지 성질에 죽어버려. 염소가. 그 정도로 이 밖으로 양이 드러나 있거든요. 밖으로 양이 드러나 있어가지고 막 기체우면 막 그냥 지 성질에 못 이기갖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막 자기 성질 못 이기면 뭐 넘어지는 사람들이. 이 양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에 이르러서야 삼양삼음이 조화를 갖추어져서 어떻다고 해요? 활동력이 적당하고 조화리를 갖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유는 어떻게 돼요? 음이 이제 더 강화되어 있으니까 새는 새인데 나를 수 없네. 그죠? 나를 수 없는 그죠? 그 다음에 개술자는 어째가 있어요? 음이 넘치니까 집 지킬 때 어째가 있어요? 밖으로 나온 양은 뛰돌아다니는 기고. 그래, 웅크리가 있죠. 기 딱 붙이고 땅바닥에. 그죠? 그럼 돼지해자는 뭐예요? 음이 다 안팎으로 치우쳐져 있으니까 어떻다고요? 주로 그 성질이 검고 주워 먹는다는 거죠. 막 주워 먹잖아요. 자, 그렇게 뭐냐면 이 1양, 2양, 3양, 4양 이걸 가지고 잘 그 속성을 사실은 연구를 해볼 때 그때의 어떻다고 해요? 사주 해석이라는 것이 제대로 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자아가 예를 들어서 병일날 태어난 사람이 자, 뒤에 공부하면 육침 공부를 하면 나옵니다. 해도 있고 자도 있고 임도 있고 개도 있는데, 자, 요런 관계, 요놈은 화고 요놈은 오행적으로 수에 속하는데, 요렇게 자기를 극을 하는 존재를 뒤에 배우지만 관을 배우는데, 이 관의 음량에 따라서 또 정관, 평관 이렇게 붙이는데, 정관, 평관 이래 보고 수 이래 보면 뭘 다 놓쳐요? 이 글자를 다 놓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병이 임을 짝지우는 모습과 개를 짝지우는 모습과 해를 짝지우는 모습 전부 다 달라요. 요놈은 뭐예요? 일양이고, 요놈은 뭐예요? 유금이지, 유금. 그죠? 그래서 짝지우고 사는 게 다르다 이 말이죠.
그 다음 천간에 있는 임도 다르고 걔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글자 자체 그대로 놓고 어떻게 해요? 그 글자의 속성을 파악하는 연습이 돼야 된다. 네. 그렇게 되면 사주 해석이 다 빨라져요. 그러니까 12지지의 조합, 12지지가 지금 이제 뱀띠 해죠, 그죠? 뱀띠 해에 지금 달이 아마 양달쯤 했는데 이런 것들이 무수히 조합대가 있는데 이 지지 중에 어느 글자라도 한 개만 반듯하다는 말은 토끼가 어떻게 한다고 해요? 토끼가 지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모양을 가진 사람은 다 좋은 팔자예요. 다 좋은 팔자. 용신이고 격국이고 뭐 안 필요 없다니까요. 토끼가 뭐예요? 토끼야 산속의 토끼야. 겨울이 되면은 뭘 먹고 사느냐? 겨울이 되어도 뭐 어떻다고 해? 걱정이 없단다. 여름 동안 모아둔 먹이가 얼마든지 있단다. 그럼 토끼가 일을 잘한단 말이죠, 그죠? 토끼가 일을 잘한다. 토끼가 지 역할을 한단 말이잖아요. 그럼 팔자 안에서 한 개라도 똑똑한 놈이 있으면 그 팔자는 무조건 좋은 팔자다. 쉽게 얘기해서 팔자 안에 기와집을 닮은 별이 하나 탁 있는데 이 집은 뭐냐면은 비가 와도 새지 않을 만큼 튼튼하고 구조상 문제가 없다. 자, 이걸 청기화를 합시다. 청기화 집에 나는 뭘 하고 있느냐면 이걸 빚을 하는 거예요. 얼마 받아먹대요? 신문 안 봤습니까? 작년에 봤죠? 기아집에서 빚을 하더라도 어떻다고 해? 요게 튼튼하니까 자기는 뭐예요? 성공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 글자가 한 개만 똑똑한 게 한 개만 있어도요, 소가 소답게만 딱 움직이고 딱 있다. 그러면 그 팔자는 무조건 좋고, 뭐 뱀이 뱀답게 있다. 근데 뒤에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알지만은 소가 뱀 보듬고 뭐 뱀이 돼지 건드리고 막 팔자를 보면은 막 글자들이 전부 다 그냥 비빔밥이 막 돼가지고 막 용하고 돼지하고 서로 엉키가 이래가 있고 막 그러니까 뭐가 돼요? 기와집이 안 되고 뭐가 된다고 해? 판자. 재료는 다 좋은데 서로 엉키쁘니까. 그래서 글자 하나만 잘 생겨도 그 사주는 무조건 좋은 사주다. 근데 이 글자 하나 잘 생기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땅바닥에 있는 놈들이 어떻다고 해? 혼자서 놀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 동네만 잘하면 뭐해요? 옆 동네에서 시끄럽게 하면 우리 동네 시끄럽잖아요. 이렇게 간섭하는 인자로 인해서 결국은 어떤 관계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사람이 사는 운명이에요. 운명의 양상. 나는 띠 댕겨야 된다. 띠야만 먹고 산다. 왜 띠야 되나? 밥그릇이 덜 돌아다니니까. 밥그릇을 막 잡으러 가려면 띠 댕겨야 되는 거예요. 왜 띠 댕기느냐? 이 글자는 뭐예요? 돼지는 뱀을 용납치 아니하고 음이 넘치는 놈에게 양을 용납치 아니해요. 요거 이제 뒤에 배웁니다만 요 놈을 이제 상충이라고 해요. 그래서 돼지와 뱀의 관계에서 돼지가 뱀을 용납 안 하니까 어떻다고 해요? 뱀이 들고 뛰든지 돼지를 몰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땅바닥에 자기가 노는 무대가 어떻다고 해요? 막 움직이는 무대라는 거죠. 움직이는 무대인데 뭐가 해요? 돼지가 내 밥그릇이란 말이죠. 네? 밥그릇이 돼지면 잡으러 가려면 어떻게 돼? 막 나도 돌아가야 되죠, 그죠? 그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역마살이에요. 역마살. 바라봐.
그거 해야 먹고 산다니까요. 이거 하다가 규모가 이제 운이 좋아서 큰 운이 오면 어떻게 돼요? 해운업도 하고, 그죠? 뭐 항공업도 하고 그런 거죠. 그죠? 이렇게 운이 올 때는 똑같은 빠라바라 바람도 품질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사주 해석을 해나갈 때 어떻다고 글자 자체를 뭐예요? 자꾸 눈에 담으려는 연습을 하시라. 자, 오행적으로는 그 책을 보시면 대한민국 어느 책이고 역학책에는 다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절의 그 속성을 파악하는 것이 사실은 글자 자체를 가장 잘 이해하는 방법인데 한번 간단하게 뭐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메모를 한번 해보십시오. 동짓달은 말 그대로 겨울에 이르렀다는 뜻도 되고 다시 뭡니까? 양이 일어나서 겨울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지가 어떻다고요? 춥고 냉하다는 거죠. 춥고 냉하다. 그 다음에 그늘지고 어둡다. 그늘지고 어둡다. 이렇게 되죠. 섣달은 어떻게 돼요? 섣달은 저기서 보면 이양지천이니까 뭐예요? 음이 밖으로는 음이 차있지만 안으로는 뭐예요? 양기가 튀어 올라가죠. 그죠? 그래서 밖은 춥고 안은 뭡니까? 양기가 펼쳐지는 과정. 이게 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는 뭡니까? 자와 축일 때는 어떻다고요? 천지 만물의 활동성이 떨어지므로 자, 사주 해석을 해나간다. 오늘 왔는 사주 샘플 지금 실제 이제 샘플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제가 해드릴 건데 어떤 사람이 대운에서 자와 축이라는 무엇을 만났다고 운을 만났다는 거죠. 자와 축이라는 운을 만난 뒷날인데 공부해보면 압니다만은 요 글자는 삼합에 의해서도 삼합 글자가 주변의 글자와 조화를 갖추어도 음에 속하고 그 글자 자체로도 뭡니까? 계절적으로도 음에 속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자는 몸이 음이다 양이다. 음에 속하죠. 그죠? 음에 속하는 자가 자와 축이라는 운을 만나니까 짝이 잘 지워져요, 안 지워져요? 짝이 잘 안 지워지죠.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서방님이 멀쩡한데도 서방님이 멀쩡해요. 근데도 뭐예요? 그냥 자기는 과부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내가 과부가 내가 저 인간만 아니면 내가 행복할 것 같다는 그게 뭐라냐? 뚜디 패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래. 그러면 뭐 월급을 안 갖다 줘요. 그러니까 아니다 이거래. 그러면 저 작은 마누라 하나 두고 와 밖에 싸돌아다니고 그것도 아니다 이거래. 그런데 왜 그러냐? 이상하게 보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아닌데. 자기한테 뿌려지는 기운이 뭐니까요? 기본적으로 음에 속하는 놈이니까 서방님이 있어도 자기가 과부처럼 그런 마음을 내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건 오행도 아니고 음양도 아니고 그죠? 음양이면 요놈이 양이면 요놈 음이 그러면 양은 좋고 음은 안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수고 토목 이러면 반대인데 수가 좋으면 토가 안 좋을 거고 그죠? 수가 안 좋으면 토가 좋아야 되는데 둘 다 안 좋아. 언제까지 뭐 38부터 20년이니까 58까지가 인생 하이라이트인데 이때의 어떤 별이에 자운 추군을 지나가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5년 전에 제가 뭐라 적어줬느냐면 이래 써놓으면 종이 잡아 째쁘니까 과부운이다 이래 써놓으면 옳잖아요. 손발이 바빠야 발전하고 이래서는 그 다음에 수시로 신앙 또는 수양이 요하고 이래나 거예요. 신앙이나 수양을 요하고 그렇게 전혀 문제없는 서방님 자태에서도 자기는 과부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옆에 그 친구분 되는 거야. 막 예쁘지? 니는 니 쏘가지만 바꾸면 된다. 쏘가지만. 근데 본인은 심각한 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게 아니다. 인생이 이게 아니다. 이게. 제가 한참을 그 설득을 해가지고 왜 그 시절에 이렇게 써줬겠느냐. 어차피 당신에게는 다 아무리 좋은 서방도 채워지지 않는다. 뭐가요? 천지가 한 기운이 어디를 자기 운명 속에 끊임없이 지금 간섭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운추구는 그런 뭐예요? 음이 많죠, 그죠? 음이 많아서 여자에게는 어떻다고 불리하고 상대적으로 남자는 어떻다고 해? 남자에게는 덜 불리하고 덜 이게 중요해요. 덜 불리. 근데 남자고 여자고 인간은 자운추군의 활동력이 활발해요, 못해요? 활발하지 못하죠, 그죠? 그래서 누구든지 남자건 여자건 자운추군을 만나면 사회적인 활동력이라든지 움직임 이런 것이 활발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화없는 생활, 즉 조직 생활이라든지 뭐 전문직이라든지 이런 변화없는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편탈이 없는데 이 시기에 뭘 구하면 사업을 크게 구하면 대체로 고달픔을 겪으면서 간다는 거예요. 나는 급한데 빨리 휴대폰 연결이 되는데 눈이 많이 와가지고 고마 바라밤이 안 갔다 이거래요. 그러니까 뭐가 돼요? 목적이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연사가 이런 글자가 있을 때에 잘 발생한다. 공부하는 학생도 자초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방학을 하죠.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 근데 이제 이 자축이 갖는 속성은 뭐예요? 밤이다, 무형이다, 추상적이다, 정신적이다는 것입니다. 그 밤에 우리가 뭐예요? 생각을 많이 하죠, 그죠? 밤 밖으로 보는 게 없으니까. 대체로 이제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체로 자축운을 참 잘 써먹죠. 사색의 시간, 움직임이 없는 시간이 되죠. 그러나 이제 효율성은 떨어지는 건 어쩔 수가 없겠죠. 모든 것이 다 이 자축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럼 인에 이르려면 어떻게 돼요? 정말 양기가 드디어 이제 음양의 조화를 이루어져서 이제 양이 이제 밖으로 움터 나오기 시작하는 징조가 오는 거죠. 이때 시력 좋은 사람들은 보면 산에 가보면 이렇게 아지랑이가 모락모락 올라오죠. 그게 양기가 밖의 음을 뚫고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양기가 자, 그래서 이 노래는 어떻다고 위로 양이 음을 뚫고 상승하는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꽃피는 봄이죠. 그 다음에 2월은 양기가 밖으로 드러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짜게지잖아요. 올라와가지고. 생긴 모양도 그죠? 이렇게 생겼죠. 그죠? 사물의 특성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양이 하나, 둘, 셋, 넷. 그러니까 뭐예요? 자가 뭡니까? 요래 움츠리가 있는 거라면 자가. 애기가 이래 있죠. 그죠? 축, 인, 묘 해가지고 드디어 뭡니까? 옷을 하나 훌렁 이래 벗어가지고 이제 그 모양이 밖으로 활짝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가 되면 어떻게 했어요? 인이나 묘라는 것을 우리가 운에서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간적으로는 아침, 계절적으로는 봄이니까 뭡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획, 창작, 창조, 기획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겠죠. 누구든지. 이건 어디에 해당한다고 해요? 인간. 인간이기 때문에 묘가 오면 그 다음에 음에 속하는 존재가 어떻게 해요? 요놈은 뭐예요? 1양, 2양, 3양, 4양. 양이 넘친 게 뭐예요? 봄처녀란 말이 나오죠. 봄처녀. 그러니까 음이 뭘 따른다고 해? 양의 조화를 따라간다. 그러니까 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토끼 묘자의 속성이다.
그다음 진 만물이 화생하여 활동하는 모양이 되는 거죠. 이제 진에 이르면은 뭡니까? 거의 모든 만물들이 밖으로 음력 3월에 이르면 그 모양을 다 드러내죠. 드러내가지고 활동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4월에 이르면 뭡니까? 양기가 더욱더 강화되어 있어서 활동력이 극대화되는 시점이죠. 누구든지 뭡니까? 사시에 이르면 사시에 잠자기가 제일 어려워요. 사시에 잡았습니까? 사시에 아침 몇 시입니까? 9시 반에서 11시 반. 그 시간에 천지가 어떻다고요? 전부 다 양이 밖으로 드러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때에 잠을 자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몸 안에 있는 기운도 어떻게 해요? 양이 강화되어 있으니까 깨어 움직이는 기운이 이 시간에 가장 활발하겠죠. 그럼 계절적으로는 4월, 그죠? 5월은 이제 만물이 장생해서 꽃피고 세운다. 꽃피고 세우는데 양이 이제 밖으로 크게 강화되어 있어서 뭡니까? 만물을 성숙시키기는 하지만 이제 찐다는 거예요. 찐다. 찜통이라죠. 찜통 더위, 그죠? 찜통 더위. 5, 6월 염천할 때, 그죠? 음력으로 5월달, 6월달. 이 찌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찌기 때문에. 찐다라는 말 아주 중요합니다. 아구찜이 아닙니다. 찜. 찌기 때문에 천지 만물이 밖으로 양이 몇 개예요? 양이 이렇게 드러나가 5개가 빡 하면서 찌니까. 네? 네. 밖으로 찌니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우리 뭡니까? 고속도로 가면 뻥튀기 주죠, 그죠? 뻥.